안녕하세요. 세폴조합입니다.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시 30분 아스널 대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분석 요약입니다. 첫 번째 아스널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 예상됩니다. 전술입니다. 아스널은 점유율 기반의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풀백 중미 2선 사이의 정교한 포지셔닝 로테이션을 통해 상대 압박을 무력화합니다. 특히 라이스 주비멘디 조합은 안정적인 탈압박과 전진 패스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원 지배력이 강합니다. 측면에서는 사카 트로사르, 중앙에서는 에제 메리노가 라인 간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칼라피오리 팀버의 빌드업 가담도 아스널의 전술적 무기입니다. 수비에서는 높은 라인 유지와 개겐 프레싱을 적극 활용하지만 최근 수비 라인 로테이션 증가와 일부 핵심 수비수 부상으로 인해 세트피스 전환 상황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존재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부카요 사카는 컷인, 키 퀄리티, 결정력 모두 리그 정상급으로 아스널 공격의 절대 핵심. 데클란 라이스는 수비, 커버, 전진, 드리블, 중원 장악 능력 모두 갖춘 아스널의 엔진. 에베레치 에제는 드리블과 탈압박, 키패스 창출 능력이 뛰어나 2선에서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 이 세 선수는 아스널의 점유율 운영, 2선 창의성, 공격 완성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가브리엘 제주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카이 하베르츠, 노니 마두에케. 수비 공격 라인의 동시 이탈로 인해 일부 포지션에서 전술적 유연성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스널은 중원 지배력, 점유 기반 전술 완성도, 2선 창의성에서 리그 정상급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전방 결정력 의존도 증가, 수비 라인 변화, 전환 수비 흔들림 등이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토트넘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 예상됩니다. 전술입니다.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체제 아래 높은 강도의 압박 빠른 전환 공격을 선호합니다. 중미 팔리냐 벤트랑 쿠르사르의 조합은 강력한 압박 볼수급 2선 침투에서 강점을 보여주며 수비 안정성도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쿠두스 시몬스 사르의 활동량과 창의성을 활용한 중앙과 측면을 넘나드는 역동적 패턴이 핵심이며 리차르리송이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를 통해 마무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비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압박을 병행하지만 최근 측면 수비 가담 속도, 센터백 과감성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노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모하메드 쿠두스는 1대1 돌파, 슈팅, 침투가 모두 위협적이며 토트넘의 즉각적 공격 전환의 핵심. 시몬스는 창의적 패스, 드리블, 라인 사이 탈압박이 강점으로 2선의 생산성 주축.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강력한 대인, 태클, 전진 수비 능력이 핵심이지만 과감성은 리스크도 겸함. 이 선수들은 토트넘의 압박, 전환 공격, 2선 역동성의 중심축입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솔랑케, 메디슨, 쿨루셉스키, 베르그발, 테카이 드라구신, 빈데이비즈 등 다수 수비진 상태 의심. 특히 최전방 솔랑케 결장과 메디슨, 쿨루셉스키 동시 이탈은 토트넘의 공격 창출력에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결론입니다. 토트넘은 강한 압박, 전환 속도, 2선 에너지가 강점이며 경기 흐름을 빠르게 바꾸는 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상 변수, 공격 창의성의 기복, 측면 수비 약점이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아스널입니다. 최근 5경기 4승 1무. 수비 전환의 기복은 있으나 중원 장악력과 2선 생산성이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개별 경기 지배력과 조직적 빌드업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토트넘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공격 폭발력은 상대에 따라 큰 기복이 있으며 특히 강팀 상대에서 전개 속도 감소, 수비 라인 흔들림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아스널은 조직력, 중원 운영, 2선 창의성이 상승세이며 토트넘은 전환 속도는 좋지만 수비 라인 흔들림이 공존하는 흐름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전술 구조상의 주요 대결 포인트입니다. 아스널은 점유, 중원 장악, 2선 창의성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압박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스 주비멘디 조합은 안정적인 탈압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에제 사카의 라인 간 움직임과 칼라피오리의 빌드업 가담까지 더해져 토트넘의 1-2선 압박을 풀어내는 핵심이 됩니다. 이 하이프레스를 효과적으로 이겨낸다면 경기 주도권은 아스널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빠른 전환, 쿠두스 시몬스 중심의 2선 역습 패턴이 주요 무기입니다.
아스널이 유지하는 높은 수비 라인 뒤로 생기는 공간, 로메로의 과감한 전진 수비 이후 노출되는 간격, 그리고 사르 팔리냐의 압박 성공률이 역습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아스널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순간을 토트넘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역습으로 찌르느냐가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스널의 중원 우위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가? 사카 대 벤 대 벤 포로 매치업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 것인가? 토트넘의 압박 성공률과 전환 속도가 유지될 수 있는가? 양팀 모두 결장자가 많은 상황에서 수비 로테이션 불안이 어느 쪽에서 먼저 드러날 것인가?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점유 정교한 빌드업과 토트넘의 압박 빠른 전환 공격이 맞부딪히는 구조 속에서 경기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아스널은 전술 완성도, 중원 조직력, 이선 창의성에서 토트넘보다 우위이며 홈 경기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토트넘은 전환 속도에서 아스널을 위협할 수 있지만 메디슨 콜루셉스키 부재 수비 불안, 강팀 상대로의 빌드업 난조가 뚜렷한 약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역습으로 한두 번 위협 장면을 만들 수 있으나 전체 경기 주도권과 득점 기대치는 아스널이 더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아스널 2대1승 또는 아스널 3대1승. 아스널의 중원 우위 이선 창의성, 토트넘의 부상 공백과 수비 라인 약점이 경기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2시 라치오 대 레체 세리에 A 경기에 대한 분석 요약입니다. 첫 번째, 라치오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 예상됩니다. 전술입니다. 라치오는 사리 감독 특유의 점유, 기반, 전진 빌드업, 짧은 패스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중원에서는 귀엔두지 카탈디 바식 조합이 패스 템포 조절과 중앙 점유 유지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측면 공격은 자카니 이삭센을 활용한 빠른 컷인 및 공간 침투가 주 공격 패턴입니다. 수비에서는 중간 블록 라인 유지를 유지하며 안정성을 우선시하나 최근에는 중앙 수비 조합의 위치 선정 흔들림과 풀백들의 복귀 속도 문제로 전환 상황에서 약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마티아 자카니는 드리블 컷인 공격, 페널티 지역 진입 능력이 뛰어나 라치오의 주 공격 옵션. 귀엔두지는 템포 조절, 전진 패스, 수비 지원까지 가능한 핵심 중원 자원. 로마뇰리는 빌드업의 출발점이자 수비 조율 담당. 안정적이지만 최근 컨디션 기복이 존재. 이 세 선수는 라치오의 중원 구성력, 측면 창의성, 후방 안정성에 핵심적입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사무엘 지고, 니콜로 로벨라, 칸첼리에리, 카스테아노스, 가비장, 마르크 빈스키. 특히 로벨라, 칸첼리에리 이탈은 중원 로테이션과 공격 옵션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라치오는 중원 점유 기반의 패스 전개, 측면 공격의 완성도, 빌드업 안정성이 강점이며 공간 점유 능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라인 유지 문제, 공격의 결정력 기복은 명확한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2번째, 레체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 예상됩니다. 전술입니다. 레체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 빠른 측면 전개를 핵심으로 하는 현실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중미 라마다니 쿨리발리 조합은 강한 압박 커버 능력, 세컨볼 회수에 뛰어나며 이선에서는 모렌테의 소티리 컷인 침투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공격은 다소 단순하지만 빠른 방향 전환과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스트릴리치를 활용한 마무리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수비는 조직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득점력 한계, 전진 속도 부족, 중앙 창의성 부족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이반 라마다니는 중원 압박, 커버, 수비 안정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 가브리엘은 제공권, 위치 선정이 뛰어난 수비의 중심축. 페데리코 바리샤는 공격 전개, 키패스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체 팀 전진력 부족으로 효율이 떨어지기도 함. 이 세 선수는 레체의 수비 안정, 역습 전개, 중앙 압박력을 좌우합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현재 큰 전력 손실은 없으나 공격진의 창의성 부족과 전방 옵션 다양성 결여는 전술적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레체는 수비 조직력, 중원 압박, 측면 전환 속도가 강점이며 실점 억제력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득점력 빈약, 전개 속도 느림, 중앙 창의성 부족은 확실한 약점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라치오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실점은 적지만 공격의 폭발력은 떨어지는 흐름이며 중원 지배는 안정적인 반면 득점 생산성은 제한적입니다. 레체입니다. 최근 5경기 0승 2무 3패.
수비는 나쁘지 않지만 득점력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강팀 상대에서 전개 속도, 결정력 모두 문제를 드러내는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라치오는 안정적 운영 낮은 실점률이 특징이고 레체는 수비는 견조하나 공격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전술 구조상의 주요 대결 포인트입니다. 라치오는 점유중원 장악 측면 전개를 통해 레체의 단단한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귀엔두지 카탈디 조합의 템포 조절, 자카니 이삭센의 측면 1대1 돌파, 그리고 안정적인 빌드업 구조가 라치오가 경기를 주도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라치오가 중원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순간 레체의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레체는 수비 안정 빠른 측면 역습을 중심으로 라치오의 점유 흐름을 끊으려 합니다. 라치오 풀백들의 전진 뒤에 생기는 공간, 라마다니 쿨리발리의 압박 성공률, 모렌테의 소틸의 빠른 전환 플레이가 레체 공격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라치오가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운영하는 만큼 레체가 역습 타이밍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가 승부를 가를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라치오의 중원 점유가 레체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자카니 이삭센의 측면 결정력, 레체의 전환 속도와 역습 완성도. 두 팀 모두 최근 공격 기복이 있어 선제골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경기.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라치오의 점유, 빌드업 중심의 주도권 싸움과 레체의 수비 역습 중심의 현실적 대응 전략이 맞붙는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라치오는 중원 운영 패스 템포 측면 공격 완성도에서 레체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홈 경기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레체는 수비 조직력은 괜찮지만 공격력의 빈약함과 전진 과정의 단조로움이 문제로 라치오의 수비를 흔들기에는 위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레체가 역습으로 한두 번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지배력, 득점 기대치 모두 라치오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라치오 1대0 승 또는 라치오 2대0 승. 라치오의 중원 우위와 레체의 공격력 부족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3일 일요일 오전 4시 인터 대 AC 밀란 세리에 A 경기에 대한 분석 요약입니다. 첫 번째 인터 밀란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3-5-2가 예상됩니다. 전술입니다. 인터 밀란은 300 빌드업 중원 장악 측면, 오버래핑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콘테 마이너스 인차기 스타일을 크리스티안 키부 체제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는 아칸지 비세크 바스토니 삼각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탈압박을 진행하며 중원에서는 차라노글루 바렐라 지엘린스키가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공격에서는 라우타로 티람 조합이 침투 연계 기동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세리에어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투톱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측면에서는 디마르코와 아우구스투의 전진과 크로스가 공격의 핵심 루트입니다. 수비는 중간 블록 유지 전방 압박 혼합 운영을 사용하며 전환 상황에서는 비교적 조직적인 커버가 강점입니다. 다만 최근 일정 누적으로 인해 측면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지는 장면이 간혹 발생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결정력, 연계, 침투 모두 수준급. 인터의 절대적 공격 1옵션. 니콜로 바렐라는 왕성한 활동량, 템포 조절, 전진 드리블로 인터의 중원 밸런스를 잡는 핵심 엔진. 하칸 차라노글루는 롱패스, 세트피, 수중거리 슛 등 공격의 칼날 역할을 수행. 이 세 선수는 인터의 중원 지배, 라인 컨트롤, 공격 완성도를 책임집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둠프리스, 미키타리안, 다르미안, 히메네스, 아테카메. 풀백, 윙백 포지션에서 부상이 많아 측면 로테이션의 깊이가 얕아졌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는 중원 퀄리티 빌드업 안정, 투톱 파괴력이 세리의 최상위 수준이며 경기 지배 면에서도 꾸준한 강팀 성적을 보여줍니다. 다만 측면 수비 공백 로테이션 약화가 이번 더비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C 밀란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3-5-2가 예상됩니다. 전술입니다. 알레그리 감독의 밀란은 수비 안정 전술적 현실주의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합니다. 300 체제에서 토모리 가비와 파블로비치 라인이 수비 안정성을 담당하며 중원에서는 차카 라비오 포파나가 수비 압박 점유 유지 전진 드라이브를 수행합니다. 공격은 레앙 플리식 투톱이 중심이며 레앙의 드리블 폭발적 스피드와 플리식의 연계 침투가 주요 공격 패턴입니다. 측면에서는 살레마커스의 왕성한 활동량이 빌드업과 수비 지원에 기여합니다. 수비는 중간 낮은 블록을 활용하면서
상대 실수 유도 후 빠르게 전진하는 역습 구조가 특징입니다. 다만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부재로 인해 주도권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막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라파엘 레앙 1대1 돌파력, 속도, 개인 능력으로 팀 공격의 절대 핵심. 크리스티안 플리식은 공간 침투와 패스 연계 능력이 뛰어나 레앙과 상호 보완적 관계. 토모리는 제공권, 대인 수비, 라인 커버에서 핵심적인 수비 리더. 이 선수들은 밀란의 역습 완성도, 수비 안정, 개인 창의성을 책임지는 축입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현재 명단상 큰 결장은 없으나 중앙 플레이메이커 부재, 전진 패스의 기복이 전술적 약점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밀란은 수비 안정성, 역습 속도, 개인 능력이 강점이며 경기 흐름이 빠르게 전환될 때 위력적입니다. 반면 중원 패스 창의성 부족, 주도권 경기에서의 제약이 단점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인터 밀란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승패 흐름은 좋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압도적 지배력보다는 실리 축적에 가까운 모습. 측면 로테이션 부재로 인해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가끔 나타납니다. AC 밀란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3무. 패배는 없지만 득점력 기복과 전진 속도 저하로 인해 공격이 막히는 흐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도 수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터밀란은 전반적인 안정성과 공격력, AC밀란은 수비 조직력과 역습 완성도가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전술 구조상의 주요 대결 포인트. 인터밀란은 중원 지배 측면 오버래핑, 투톱의 기동력을 중심으로 밀란의 수비 블록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노글루 바렐라 조합의 패스 전개, 디마르코와 아우구스투의 폭넓은 측면 활용, 라우타로 티람 투톱의 침투와 연계 플레이는 인터밀란이 경기의 주도권을 쥐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터밀란이 중원에서 템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AC밀란의 오백은 점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AC밀란은 수비 안정과 레앙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 공격이 핵심입니다. 레앙의 스피드, 플리식과의 연계, 그리고 포파나라비오의 중원 압박 성공률이 밀란의 공격 전개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인터밀란이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만큼 AC밀란은 카운터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을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인터밀란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밀란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을지가 핵심이며 라우타로 티람 투톱과 밀란 300 사이의 대인 방어 매치업 또한 경기 양상을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레앙의 폭발적인 전환 속도가 인터의 300을 얼마나 위협할지가 또 하나의 관전 요소가 되며 양팀 모두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만큼 중원과 측면에서의 미세한 우위가 최종적인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인터밀란은 중원 템포 조절 측면 활용 투톱 결정력에서 밀란보다 전반적으로 전술 완성도가 높습니다. AC밀란은 역습 위협을 기반으로 인터를 충분히 흔들 수 있지만 주도권 싸움에서는 열세가 예상됩니다. 수비 안정성을 고려하면 큰 스코어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터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고 밀란이 역습으로 대응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상 스코어는 인터밀란 2대1승 또는 인터 1대0승. 인터밀란의 중원 우위 투톱 파괴력, AC밀란의 역습 의존도, 전개 제한이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